박사 과정을 받고 있고요. 박사 학위 논문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앞선 두 분께서 되게 이렇게 재밌고 이렇게 쉬운 내용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되게 약간 좀 기술 트렌드이고 용어도 되게 어색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좀 걱정이긴 한데 그래서 최대한 이렇게 쉽고 재밌게 말씀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은 제목과 같이 최신 딥러닝 기술 응용 사례와 그리고 향후 방향이에요. 제목도 되게 거창해요. 교수님 같은 그런 제목을 선택을 했는데 저희 그 학생인 주제에 그래서 저희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딥러닝이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 왔고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딥러닝은 굉장히 아주 스페시픽한 그런 기능을 해왔습니다. 우리 신체로 따졌으면은 눈 같은 그런 역할, 눈 같은 역할은 이제 CNN이라는 기술이 이제 나왔어요.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이죠. 이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이 어떻게 시각을 인지를 하는지를 모사를 해서 나온 모델입니다. 여기 사람의 뇌가 있고요. 우리 사람의 뇌가 어떻게 시각을 받아들이냐면은 아주 간단한 아주 베이직한 그런 피처들, 이런 직선이라든지 엣지들을 먼저 인식을 하고 그 엣지들의 조합으로 어떤 쉐입을 결정을 하고 또한 그 쉐입들의 조합으로 오브젝트를 인지를 하고 그리고 나서야 이게 누구인지 이게 내 친구인지 어머니인지 아버지인지를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런 어떤 하나의 오브젝트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아주 간단한 피처들을 인지를 하고 그 피처들의 조합으로 어떠한 오브젝트를 인지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 사람의 뇌가 인지를 하는 과정인데요. 이런 인지를 하는 과정을 컴퓨터로 모델링을 한 것이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입니다. 이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를 보면은 아주 간단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컨볼루션 층과 그리고 풀링 층의 연속된 반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것 말고는 없어요. 컨볼루션 층, 풀링 층, 컨볼루션 층, 풀링 층의 연속된 반복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그 T아카데미에서 4월달, 5월달에 강의를 하고 그리고 인공지능 그 동영상 강의를 찍었으니까 거기를 보시면 나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취업 관련된 특강이니까 자세한 것은 제가 좀 건너뛰도록 할게요. 이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을 하면은 이 어떤 것들을 해왔냐면은 페이스북은 이렇게 사람의 얼굴을 인식하는 그런 기능을 구현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주 단순한 피처들, 엣지라든지 이러한 색깔이라든지 이런 간단한 피처들을 기반으로 해서 좀 더 이제 복잡한 피처들을 조합을 해내고 이런 또 복잡한 피처들을 바탕으로 해서 되게 이제 형이사학적인 이런 조합까지 만들어내는데 이러한 피처들을 인지를 해서 얘가 자동차인지 아닌지를 인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눈은 되게 참 놀라워요. 어떤 사물을 인지를 할 때 그 사물의 위치라든지 크기라든지 모양이 약간 변해도 노이즈가 껴도 그 사물을 대체로 인지를 합니다. 그런데 컴퓨터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의 노이즈가 아주 잠깐 조금이라도 끼게 되면은 그게 완전히 전혀 다른 모양으로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예시입니다. 이게 숫자를 인지를 하는 거예요. 0에서부터 9까지의 10가지 숫자 중 하나를 인지를 하는 건데 이 숫자들의 위치라든지 크기라든지 방향이라든지 이런 기울기 같은 것들을 변해봐도 이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는 그 모델은 우리 사람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노이즈들의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막 점을 찍어대고 뭐 파형을 그려대고 이렇게 찌그러뜨리고 두껍게 해도 우리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는 사람이 물체를 인지하는 것처럼 노이즈가 껴도 잘 인지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딥러닝이죠. 딥러닝이기 때문에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의 그 딥한 정도예요. 이거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쭉 발전해 왔는데 그 딥의 깊이가 모델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에러율이 점점 낮아진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 이제 빨간 막대가 에러율이고 여기 네모 박스는 모델의 깊이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는 사람의 눈과 같은 기능을 하는 모델이에요. 자, 딥러닝 모델 중에서 또 다른 인기 있는 모델이 있죠.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 이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는 사람의 귀나 입의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자, 또 자세한 내용은 그 동영상 강의에도 있습니다. 동영상 강의에 잘 나와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 되고 아주 간단하게 그냥 말씀을 드리면은 이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뉴럴 네트워크의 히든 레이어 사이에 연결이 있는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히든 레이어 사이에 연결이 있으면은 어떤 점이 학습이 될 수가 있냐면은 probability of next given context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과거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다음 데이터를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 확률을 예측할 수가 있어요.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의 그 출력은 바로 다음 데이터에 대한 확률이에요. 자, 다음 데이터 이게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 출력입니다.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 출력이고 이 아래쪽이 입력이에요. 자, 이 출력을 보면은 t 플러스 2라는 출력이 있는데 이 t 플러스 2라는 출력이 나오기 위해서는 t 마이너스 1과 t에서 나오는 입력들로 바탕으로 해서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 t 플러스 2가 t와 t 마이너스 1번째의 입력에 기반해서 t 플러스 2가 나오죠. 자, 그렇기 때문에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는 컨텍스트가 주어졌을 때 다음 데이터의 프로바빌리티를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 덕분에 많은 그런 어플리케이션들이 나왔어요. 대표적인 예로는 이제 구글 번역기죠. 구글 번역기가 이 뉴럴 머신 트랜슬레이션이라는 거를 사용을 해서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을 한 겁니다. 성능을 아주 많이 올렸고요. 그리고 자, 이거는 어떤 것이냐면은 여기 이제 지분이 있어요. 우리가 수능을 보면은 지분을 주고 지문에 대한 질의를 주면은 답을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이러한 것들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지문을 주고 사용자가 이 지문에 대한 질문을 입력을 했을 때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를 활용을 해서 앤서를 찍는 겁니다. 앤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것도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를 활용한 것이고 그리고 또 재미있는 예는 이 셰익스피어의 소설을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가 학습을 해서 이 셰익스피어의 소설과 유사한 또 다른 소설을 만들어내는 것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아주 베리 퀵클리하게 현재까지 딥러닝 기술과 그리고 그 딥러닝 기술들이 어떻게 활용이 되었는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렇다면 아주 최근에는 딥러닝 기술이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을까요?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가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는 사람의 눈과 같은 기능을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는 사람의 입, 그러니까 어떤 문장을 생성을 해내거나 사람의 귀, 음성인식 할 때도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가 활용이 돼요. 그래서 이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는 사람의 입과 귀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아주 최근에는 이 눈과 사람의 귀, 입과 같은 역할을 모두 다 합치는 방향으로 딥러닝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자, 예를 한번 볼게요.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와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를 활용을 하면은 어떤 것들을 할 수가 있냐면은 이 그림이 있으면은 이 그림에 대한 설명문을 작성을 할 수가 있어요. 이 그림이 입력으로 주어지고 그림에 대한 설명문이 출력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거를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와 그리고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를 두 개를 잘 섞으면은 이렇게 사람의 눈과 그리고 입의 역할을 동시에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예를 보면은 이
이미지가 입력으로 주어졌을 때 어떤 개가 침대 밑에 이렇게 숨어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이 딥러닝 모델이 출력한 글은 Dog is standing on a hard floor. 약간은 좀 틀리긴 했지만은 그래도 대체적으로 적합한 문장을 생성을 할 수가 있었는데, 자, 이때도 이 이미지가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 입력으로 들어와서 이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와 여기는 이제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예요.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가 같이 연결이 돼서 이 이미지 설명문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지루하실 수도 있으니까 동영상을 준비를 한 거예요. 내가 누구야? 남자입니다. 이건 뭐야? 마우스. 무슨 색이야? 그것은 파란색입니다. 이건 뭐야? 나는 키보드를 생각합니다. 여자친구 있어? 여자친구 있어? 난 아니를 생각합니다. 이게 저희 그 연구실에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친구가 여기 그 로봇이 있는데 이 로봇에 딥러닝 모델을 다 넣었어요. 어떤 모델을 넣었냐면은 이미지를 줬을 때 그 이미지에 대해서 사람이 질문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요 이미지 방금 여기 키보드 놓고 거기 키보드에 대해서 질문한 거 보셨죠? 그러면은 키보드가 카메라에 찍힙니다. 그러면은 그 키보드 이미지에 대해서 이 친구가 로봇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건 뭐야? 그러면은 이 로봇이 I think it is keyboard 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죠. 자, 지금과 마찬가지로 따로따로 존재했던 것들, 그러니까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는 사람의 눈과 같은 역할과, 그리고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는 이 귀와 입의 역할을 따로따로 했었는데, 요즘에는 그러한 따로따로 모델들이 하나의 모델로 통합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모델 통합을 해서 여기 이 로봇에게 넣었던 것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와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를 활용을 해서 만든 것이고요. 자, 이것도 이제 동영상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이거는 또 다른 그런 어플리케이션이에요. 여기 이제 만화 비디오를 보여줘요. 사용자에게 만화 비디오를 보여주고 이 사용자와 로봇이 그 만화 비디오의 스토리에 대해서 질응답할 겁니다. Who was counting to 10? 숨바꼭질을 했는데 Lucy 누가 is counting to 10. 10까지 셌냐? Any more questions? So what game did they play? 이 뽀로로와 뽀로 친구들이 They're playing hide and seek. 숨바꼭질 Any 게임을 more 했던 거예요. questions? 비디오 안에서. Who was found first? 이 비디오를 로봇이 이제 학습을 한 건데, 스토리를 학습을 한 Lucy is 건데, found first. Any more 이 비디오의 questions? 화면과 자막을 가지고 Where did Toby 스토리를 hide? 학습을 합니다. 이거 이제 뽀로로 만화 비디오의 아주 He hid in a cave. 183편을 Any more 학습을 시킨 거예요. questions? 뽀로로 만화 비디오 183편 Where did 에피소드가 있는데 Pororo 그 hide? 에피소드 183편 학습을 시키고 그 스토리를 He 이해를 hides 한 behind 상태에서 a tree. Any more questions? 사용자가 관련된 질문을 Who's 내추럴 the new 랭귀지로 friend? 질문을 줍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따로따로 모델이었던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와 그리고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 등을 합쳐서 하나의 모델로 만든 것이고요. 이 코드가 오픈이 되어 있어요. 저희 GitHub가 오픈이 되어 있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제게 말씀해 주시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뭐냐면요, 챌린지예요. 아까 그 첫 번째 그 구루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오픈이 되어 있는 챌린지에 많이 차별을 해 보라고 권해드렸는데, 관련된 챌린지가 또 있습니다. 무비큐의 챌린지라고, 토론토 대학에서 영화 140편을 사용자에게, 그 프로그래머에게 제공을 해주고 그 영화 스토리에 관련된 질의와 답변을
질의를 주고 가장 적합한 답변을 맞춰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퀘스천 앤서링 문제를 하는 거예요. 퀘스천 앤서링 문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어 보라 라는 챌린지입니다. 그래서 사용자는 영화 140편을 가지고 그 모델을 학습을 시킨 다음에 그럼 영화 140편의 스토리를 모델이 학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가 이러한 질문을 줘요. 이런 뭐 How does it show his happiness that he is finally returning home? 이런 질문을 주면은 그 머신러닝 모델이 잘 맞출 수 있도록 모델을 잘 트레이닝 시켜야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가장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별개의 그런 모델들을 하나하나의 특별한 기능을 하는 모델들을 섞어서 좀 더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만드는 거였는데, 그럼 앞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냐, 딥러닝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냐는 이런 각각의 기관들이 아니라 풀 바디를 가진 채로 딥러닝이 다 통합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아마 저의 예측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딥러닝 알고리즘들을 로봇으로 다 이제 다 조합을 하는 거예요. 여기도 동영상이 있는데 그 딥러닝 모든 알고리즘들을 여기 페퍼라는 그 소프트뱅크에서 만든 로봇이에요. 이 로봇에게 여러 가지 알고리즘을 넣어주고 이 로봇이 어떤 사람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테스트해본 경기입니다. 이게 올해 일본에서 대회가 열렸고요. 이 가정 환경입니다. 가정 환경에서 로봇이 등장을 해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을 하는 거예요. Please tell me your name after the beep. Michael. Your name is Michael. Go. Audrey. 그 레스토랑 시나리오를 가정을 해서 사람에게 주문을 받고 적합한 메뉴를 이제 가져다주는 역할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려면 사람을 이제 인지를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언어를 이해를 해야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한 맵을 그리고 내비게이션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I am ready. Please open the door. 이 서비스 로봇의 역할을 수행을 하는 테스트예요. 사람을 다 인지를 하고 있는 것들이죠. 이 Say 사람의 the 인지, times 어떤 change at the kitchen 오브젝트인지 table. Am I correct? Please say. 테이블이 왜 사람과 대화를 합니다. 끼치는 거? 이 사람이 어떤 물건을 가져달라고 하면은 그 물건이 있는 위치에 가서 작업을 이제 수행을 하는 것이죠. 이게 풀 오토메이션으로 다 움직여야 돼요. 이 맵입니다, 맵. 이 페퍼라는 로봇이 그린 이 맵이고 여기에 이제 오신 분들 중에서 대학원을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그런 분야가 연구 주제로 이제 핫하냐를 정리를 좀 해봤는데 사실은 4가지보다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 중에서 제가 좀 중요한 것들을 위주로 꼽아봤습니다. 요즘에 화두가 로보틱스나 아니면 아티피셜 인텔리전스에서 화두가 소셜 로봇 그리고
사람의 감성을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에요. 그런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감정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이 네 가지 제가 마련을 한 것들이 사람도 하기 힘든 것들입니다. 지금까지는 사람이 쉽게 할 수 있었던 것들은 굉장히 잘했어요. 물체 인식 또는 음성 인식 같이 사람도 잘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딥러닝 모델이 성능이 많이 향상이 되었는데, 근데 앞으로는 사람도 하기가 어려운 것들까지도 딥러닝 모델이 잘 하도록 지금 많이 연구가 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감정 인식 분야이고, 또 한 가지는 스토리 언더스탠딩입니다. 스토리 언더스탠딩은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책을 읽기 전에 그 책을 먼저 요약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 책을 전부 다 읽을 필요가 없이 중요한 요점만, 나에게 필요한 중요한 요점만 읽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스토리 언더스탠딩 분야가 진행이 되어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제네레이션입니다. 제네레이션은 이미지라든지 비디오 같이 어떠한 비주얼 데이터를 새로운 데이터로 이제 합성을 하는 것이에요. 이 제네레이션이 된다면은 작가 또는 화가의 역할도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어떤 창의성을 가지고 있어야겠죠. 그리고 채팅입니다. 채팅은 사실 사람들은 굉장히 이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것인데, 이 채팅이 모델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 어떤 것이냐면은 채팅을 객관화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 간의 대화가 몇 점인지, 얘가 이제 모델로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그 에러를 또 매저를 해야 되는데, 그 에러를 수치화를 하는 것이 채팅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과 대화를 했을 때 그 사람과의 대화가 몇 점이냐라고 이렇게 에러를 매저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채팅은 지금까지 계속 활발하게 연구가 되고 있지만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먼 분야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 네 가지를 꼽아봤는데 혹시 그 1시간 반의 톡 동안에 또 여러분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은 제가 이제 질문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그러면은 저희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